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렉스입니다. 금일은 11월 28일 금요일 11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시장이 마감된 이후로 영상을 녹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1월에 시장이 좀 어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0월부터 제가 그 시장을 좀 주의 깊게 봤는데 예상대로 5천 포인트에 근접하지는 못했지만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번 질문을 5천 포인트까지 갈 수 있냐고 질문을 주신다면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예스라고 똑같은 답변을 좀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제 영상은 제 매매 기록을 담은 영상이기 때문에 매매에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으며 그래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마이너스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닥이 3% 이상 상승을 하는 좀 반대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코스닥의 힘이 좀 강하게 들어왔다. 코스피에 몰려 있었던 돈이 코스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중소형주들의 오늘 상승이 좀 나왔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유튜버 분들 말도 있고 주위 분들 말을 인용하자면 코스피에 쏠렸던 수급들이 코스닥에 이동이 되면 좀 시장이 많이 좋아질 거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신데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극단적으로 안 좋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코스닥에 돈이 쏠리게 되면 이제부터는 중소형주들이 좀 소외받던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날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중소형주 위주로 추천을 많이 하는 사기꾼들이라든가 유튜버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또 리딩방, 불법 리딩방도 많이 존재를 하고요. 저도 예전부터 있었던 불법 리딩방까지는 아닌데 어떤 리딩방에 들어가 있긴 한데 그 종목들을 한 번씩 2, 3일에 한 번씩 제가 지나간 메시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리한다고 한번 살펴보다 보면 진짜 쓰레기 같은 종목들을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런 종목들로 어떻게 보면 그 배를 불리려는 거죠. 물론 그 종목들 중에서도 계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텐베거가 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어 대부분이 세력이다. 세력의 장난질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그런 종목인데 그런 종목을 추천하고 15% 상승했으니까 우리 방의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 이런 쓰레기 같은 그런 리딩을 하거나 종목을 추천하는 것들이 이제 코스닥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많아질 거라는 거죠. 특히 파생되어 있는 종목들. 제가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 바이오 종목이나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거의 코스닥의 그 랭킹의 상위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부터는 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 파생되어 있는 쓰레기 같은 종목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을 추천을 하는데 초보자분들은 10% 20%의 수익 욕심을 내는 게 아니고 40% 50% 100% 수익을 욕심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대응하는 방법도 모르고 또 큰 돈을 때려받거나 아니면 빚내서 투자를 해가지고 또 거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눈에 훤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피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제 영상의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런 부분 때문에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제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고요. 하지만 코스닥의 전체적인 돈이 코스피에 몰려있던 부분이 코스닥에 들어오게 되면 순환하면서 이제 어떤 섹터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한 부분은 쓰레기 같은 종목은 아니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매매 타점을 들어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주식을 잘 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욕심을 내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영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왜 영상을 준비를 했냐면 제 주위 분들 중에서 소부장 종목,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나 반도체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에는 좀 무너졌는데 저 중반기까지는 좀 달렸었던 조방원 섹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방원 섹터들을 이제서야 방산이 괜찮냐고, 조선이 괜찮냐고, 원자력이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어쨌든 간에 공부를 하지 않고 주위 분들 말만 믿고 아니면 유튜브를 보고 따라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무리 성장성이 있고 매출이 높은 기업,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주목을 받은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텐베거 간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된다. 종목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 섹터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조방원, 그러니까 저는 그 조선, 방산,
원자력 중에서 비교되는 섹터는 방산을 들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에코프로의 제가 차트를 들고 왔습니다. 에코프로의 차트는 2차 전지에 관한 차트인데 이게 왜 원자력하고 방산하고 조선하고 관련이 있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는데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에코프로가 지금 현재의 기간이 2025년도 11월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최고치 상승했던 시기가 23년도 중반기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차트의 상단 부분을 보여주시면 이쪽 부분이 되는데 날짜를 보시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2년 반 정도 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2차 전지 섹터가 계속적인 상승이 나올 시기였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뿐만 아니고 포스코 그룹도 달리고 거기에 대한 파생되어 있는 쓰레기 같은 종목들도 다 달렸던 그런 종목인데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갔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2차 전지에서 섹터가 조선, 방산, 그 다음에 원자력 쪽으로 섹터가 순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소외를 받았죠.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더라도 주도주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2차 전지가 주도주 역할을 했었고요.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2차 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섹터가 꺾이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조선, 방산, 원자력 중에서 조선은 모르겠다. 왜냐하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잘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트럼프가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매출이 꺾이지가 않아요. 영업이득이 꺾이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봐도 될 섹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방산은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위 분들한테는 방산을 여쭤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에코프로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차트가 지금 현재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가 25년도 10월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고 최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흐르고 또 한번 뭐 상승이 한번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검은색 선이 보이실 건데 111선하고 224선 빨간색 선이 6개월치 선이고요. 검은색 선이 1년치 평균 선입니다. 이걸 꺾이고 나서 어떻게 주가가 변화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렇게 살펴보신다면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강한 수급이 들어오긴 했지만 자, 최근 들어 반등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수급을 살펴보신다면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서부터 최하점까지 살펴보신다면 거기서부터도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다시 섹터가 코스닥 쪽으로 힘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들이 2차 전지 바이오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 종목들이 일부들이 시총이 크기 때문에 코스닥이 올라가게 되면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크게 좋지 않더라도 거기에 따른 크게 강하지는 않겠지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안내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머티 이런 종목들을 영상을 녹화를 하게 된 거고요. 어쨌든 간에 계속적인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LIG 넥스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뭐 불필요한 부분을 좀 제거를 하고요. 그래야지 좀 차트가 잘 보이실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빨간색 선과 검은색 선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빨간색 선, 검은색 선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죠. 자, 현재 주가가 빨간색 선과 검은색 선을 무너뜨린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버 쪽에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시면 반도체나 아니면 AI 관련주, 특히 네이버 정도로 압축이 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이런 섹터들로 얘기를 하고 있지 방산에 대한 영상을 최근 들어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의 주가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흘러갈지는 눈에 보인다는 거죠. 이게 주도주 섹터들이 바뀌었다는 의미도 되지만요. 주가에는 항상 선반영이 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선반영이 되는데 최고의 매출, 영업이득, 순수익 등이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 그 시점부터 한 3개월, 6개월쯤부터는 주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걸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에코프로가 꺾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아까 전에 봤던 기간이 23년도 중순쯤이었습니다. 23년도 중순쯤에 보시면 매출액과 순이익이 엄청나게 늘다가 24년도부터 마이너스로 변경됐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분기로 살펴보셔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그래서 자, 23년도로 되돌아가 볼게요. 자, 23년도로 되돌아갔을 때 6월 달 정도가 최고점이었잖아요. 그래서 23년도 9월부터 이제 매출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줄다가 마이너스로 변화되는 시점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순이익이나 매출액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선반영이 될 수 있는 결과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LIG 넥스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IG 넥스원을 지금 현재의 주가로 보신다면 분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5년도 12월 지금 최고점을 찍은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2024년도 거의 한 9월쯤이었잖아요. 8, 9월쯤이었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반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5년 12월 추정치로부터 내년 3월 달부터 보니까 매출이 꺾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방산이 만약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다음 차트가 어떻게 될지는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방산 종목.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쓰레기 방산 종목들이 아니고 대장 1, 2, 3등 대장을 다 들고 온 거예요. 자, 현대로템도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장기 평선 224일선은 깨지지 않았지만 112일선은 지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죠? 조금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변곡점이자 지지선이 여기였는데 이것조차 지금 아슬아슬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간 모습을 보이는데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번 살펴보신다면 자 25년도 한번 살펴보신다면 25년도 12월까지는 매출이 상승을 하다가 그 다음에 26년도 3월부터는 매출액과 순이익이 꺾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에 선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것도 텐베거 간 종목이잖아요. 텐베거 간 종목인데 이 종목도 지금 현재의 어떻게 보면 변곡점 구간이 여기입니다.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지를 받고 현대로템처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좀 살펴보신다면 아마 비슷할 거예요. 자, 재무를 살펴보신다면 자, 25년 12월치 추정치에서 26년 3월치 추정치로 갔을 때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면 주가가 선반영을 한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방산을 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에코프로와 좀 비슷하게 갈 수 있는 흐름이 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산 종목들을 좀 보지는 않겠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오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조선 관련주들이 있는데 저는 이 종목만 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하락을 했는데 현대마린솔루션의 매출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자, 재무가 26년 3월치에도 잠깐 하락을 했다가 영업이득이라든가 순수익 매출액이 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조선 관련주들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산 종목들은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다.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성공을 하기란 굉장히 힘든데요. 잃지 않는 매매가 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도주를 잘 찾아가셔야 되는데 눈치가 좀 필요합니다. 뒤늦게 타신 분들, 배를 뒤늦게 타신 분들은 짧게 먹고 나오셔야 되고요. 사기꾼들 말을 절대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 특히 소형주들, 중소형주들, 한불간 섹터 이런 섹터들을 건들게 되면 정말 지옥을 경험하실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좋겠지만 아마 싫어요가 더 많을 것 같지만 저는 항상 제 영상에 어떤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한두 분 이상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면서 영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